일단 저번 시간까지 함수의 그래프를 했는데 책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선생님이 막 물론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한데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수업 내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따라줘서 고맙고 일단 그 내용을 좀 잘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면 하나씩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이 미분은 알았다 싶어도 함수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심지어 이제 많을 때는 두세 개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함수에 대한 이해가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헷갈려요. 그런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거치고 나면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다가 도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헷갈린다, 어렵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땐 거예요. 이게 극한이라는 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사실 선생님도 극한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것처럼 이 부분들은 좀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민이 생기고 그럴 때일수록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별거는 없어요.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긴 하지만 고등학교 와서 방정식, 부등식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함수로 일단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함수로 이해하고 풀이를 하는 거죠. 함수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미분에 오면 그래프를 그려내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이해도는 높아져요. 물론 꼭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적 이해를 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일단은 방정식에서 fx는 0이라는 형태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근을 구하거나 어떤 조건을 찾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fx랑 gx랑 같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 바라는 건 fx랑 gx랑 같은 형태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fx에서 gx를 뺀 형태에서 hx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푸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로 푼다라는 게 있고 직접 푼다라는 게 있고요.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풀이를 통해 좀 알려줄게요. 특히 미지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미지수가 상수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1차 함수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차 함수 이상 붙어 있으면 그냥 1번으로 풀어야 돼요. 직접 풀어야 돼요. 근데
비지수가 상수거나 1차 함수에 붙어 있으면 1차 함수에만 붙어 있어도 조금 까다로워져요. 문제 푸는 게. fx는 k 이 비지수 형태로 좀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합시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0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의 근과 범위를 구하여라. 근의 상태와 범위. 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뭐 근의 상태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과 한실근 한실근 조허근 이런 문제예요. 그때 이제 A의 범위에 대해서 풀라는 건데 첫 번째 풀이법은 이제 if이에요. 함수의 그래프로 직접 푼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할까요? 저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직접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호하는 건 이제 2번 식의 풀이를 조금 선호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쟤를 fx라고 놓고 이렇게 함수로 놓고 푸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 다 하나 됐죠? 특별히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근을 구하거나 그러기도 어렵죠. a는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하고 시작하죠. 미분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고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값을 보니까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3차 함수 앞에 개수가 1이라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간표를 안 그리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1일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에 극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일 때에 f 마이너스 3의 극대값이죠. 극대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하나 3 3 쓸게요. 3 3 9 3 27 A가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A 빼기 27 이렇게 나와요. 극소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플러스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F 1일 때죠. 그러면 여기 1 되고 여기 3 빼기 9 더하기 A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a 더하기 27로 그려지고 여기는 a 빼기 5로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요. x축이 요 사이에, 이게 1번선이에요. 이게 1번.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7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아야죠. 따라서 a는 따라서 a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크면 돼.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되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 근의 상태. 두 번째, 중근과 한실근이니까 2번은 요 상태와 요 상태죠. 이렇게 돼야 중근을 긋죠. 따라서 첫 번째 보면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7이 0인 경우. 그래서 a 더하기 27이 0인 경우는 a는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a 마이너스 5가 0인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형태는 한 실근과 두어근이니까 그냥 실근 하나를 가지면 허근은 당연히 두 개가 생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3번 케이스 x축이지. 그러니까 a-5가 0보다 큰 경우와 a-5가 0보다 크면 a는 5보다 크면 되고요. 또는 a 플러스 27이 x축 밑에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7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똑같아요, 사실은. 상수를 이걸로 푸는 건데 a를 아예 저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똑같아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두면 여기는 뭘 푸는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와 이 fx와 마이너스 a가 같아지는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하나를 놓고 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gx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이걸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fx가 상수가 미지수가 없어져서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f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가 사라졌으니까 딱 27이 나와요. f1을 집어넣으면 a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27이 돼서 요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고 1일 때 마이너스 5가 되고 요점을 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0,0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런 건 좀 기억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함수를 좀 예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쵸? 조금 그 대신 요거는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얘는 1번을 풀기 위해서 색깔을 1번이다.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a라는 직선 함수를 갖다 놓는 거지. 세근이 있으면 여기가 1번이야.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돼. 세 개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5에서 27까지 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27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냐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에서 27까지 가면 돼요. 요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수식을 팍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딱 고정돼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선 하나만 이렇게 옮기면 돼요. 2번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딱 보이죠? 마이너스 a가 27이거나 마이너스 5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a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계산해줘야 되죠, 그죠? 요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그게 헷갈리면 마이너스 a를 t 또는 k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세 번째는 이 위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27보다 크면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돼요. 저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죠. 물론 여기 이거 미분한 세 줄을 선생님이 안 쓰고 이거 그때 엑스 구한 거 이거 5줄을 안 썼으니까 더 짧긴 한데 함수를 x축에 이렇게 있을 때 함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좀 헷갈려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얘를 전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는 건 좀 헷갈려. 그러니까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상수를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1차 함수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 그랬는데 1차 함수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뭐 ax 더하기 뭐 3 있었다고 치면 ax만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마이너스 ax가 이렇게 있으면 얘만 이렇게 잡아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얘를 이제 기울기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이 기울기로 갖고 생각하는 게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선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차 함수까지는 좀 그래도 어찌 해볼 만은 해요. 근데 2차 함수에 붙어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함수에 집어넣고 미분해서 뭔가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방정식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세 번째 풀이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세 번째 풀이는 이걸로 푸는 건데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세 번째 풀이도 많이 써요.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풀이에 좀 집중해서 한 건데 이건 3차 함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들어서 f-3이 a 플러스 27이고 여기서 지금 구했죠. f1이 1이 a 마이너스 5까지는 구했어요. 그럼 자, 요것도 조금 알아두세요. 요것도 간혹 가다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풀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요. 이게 부호가 달라요. 언제 좋을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도 모를 때 그렇지.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도 그렇지? 만약에 a 값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세근이 존재해요.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은 a 플러스 27하고 a 마이너스 5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부등호로 딱 풀어버려요. 두 번째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 얘기는 극대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미안해요. 이게 사이시로 들어가죠. 사이시로 써서 할게요. 갑자기 헷갈렸어. 들어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곱이 0이어야 돼. 이거는 풀이는 안 하고 설명만 해줘. 세 번째 상태.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여기 x축이 있을 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그러니까 그때 그의 부호가 같죠?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면 보다 커야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좀 지울게요. 근데 선생님은 즉 2번 풀이를 조금 선호하고 2번 풀이를 선호한다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번적인 접근, 그러니까 상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문제의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들이 다른 문제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활용성을 높여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하면 돼요.
뭐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프랑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문제에 따라서 애매하긴 한데 자 예시 문제를 하나 좀 봅시다. 하나 아니면 두 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x 4제곱 4ax 4a 세제곱 x 여기 3이 항상성립 때 A의 뭐죠? A의 범위 자 그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차 함수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여기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 그쵸? 양수죠? 그러니까 생긴 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 극소 중에서 최소인 값이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x축 위에 있어야겠죠?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 얘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 극소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극소 두 개 중에 최소인 극소, 더 작은 극소를 찾아서 0보다 크다라고 놓으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함수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문제는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나와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4a x제곱 x 더하기 3이라고 놓으면 얘는 1차식이긴 한데 a 세제곱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복잡해져요. 저걸 넘기면 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4차 함수의 생김새를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이게 1차 함수죠. 이게 3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예쁘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요거 절대 부등식이죠. 요거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보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고요. 미안해요. 여기 제곱이 빠졌어요. 제곱이 빠졌어요.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고 더하기 4분의 3 a 제곱이 돼서 제곱의 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에서만 극값이 생기죠. 4차 함수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어떤 형태냐면 작아지다가 커지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완전 계속 커지니까 여기 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단표를 그려줄까요? 영이 되게 하는 값이 a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a 하나밖에 없고. 여긴 fx는 일단 쓰지 맙시다. 그럼 여기서 0이 될 거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쟤는 플러스라서 얘가 음수면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면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음수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지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어요. 즉 어디에서? A에서가 속값이죠. 그래서 FA가 0보다 크시면 돼요. 계속 만약에 풀어본다면 이런 거죠.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은 값 FA를 집어넣으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되고 A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A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A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양변 곱하면 0보다 작은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치? 그냥 부등호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얘가 0보다 작으려면 A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문제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합시다. 15분 충분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이 되도록 하는 0보다 크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부등식 문제고 이렇게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함수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함수까지 둘 필요는 없어요. 빨리 풀고 싶으면 그냥 바로 미분하고 시작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미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벌써 함수로 와 있는 거니까. 쌤 A는 어디 있어? 미안해요. 플러스 A가 있어요. 여기가 12x. 땡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는 저쪽으로 넘겨도 되겠네요, 그죠? A는 저쪽으로 넘겨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빼서 생각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딱 2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이 영역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부등식 증명에서 많이 쓰여요. 이 함수가 더 크다는 걸 보여라 그러면 여기 극소값이 어떤 값이 돼주고 그 다음부터 도함수가 계속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도함수가 계속, 여기는 도함수가 계속 양수잖아, 그치?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얘가 돼서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값을 구하면 f 이 값은 8, 2, 16 4, 3, 12 마이너스 20. 왜 이렇게 값이 작아? 그러면 4 마이너스 20이죠? 이 마이너스 20이에요. 요 부분 빨간 부분만 보는 거야, 그치? 이 빨간 부분. 왜냐면 여기가 x가 2인 점이니까 요 부분만 봤을 때 요 부분이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 요게 항상 더 큰 거잖아. 따라서 1대2 값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작아야 돼. 그쵸? 그래서 a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푸시면 돼.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인데 만약에 속도와 가속도 파트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긴 진짜 문제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만 풀어보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도와줄게요. 그래서 하도록 하고, 자, 속도와 가속도는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이제 물리 얘기라서 속도와 가속도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는 직선 운동이에요. 일직선 운동. 한 방향에 대한 1차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수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수직선. 또는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옆으로 안 움직여요. 알겠어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이 하나,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절벽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x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점이 이동을 하는데 P라는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 이동하는데 주어지는 어떤 변수, 작용하는 애가 누구냐면 시간이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x가 움직이는데 x가 어떤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 때에 P 또 다른 시간이 됐을 때에 Q라고 하면 여기는 사실 값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밖에 안 필요하지. 근데 그게 시간으로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T1P라고 쓸 수 있고 얘를 T2Q라고 쓸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평균 속도를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2에서 T1을 빼고 Q에서 P를 빼시면 돼요. 뭐 아니면 X2T 이렇게 할까요? 한 번 더 씁시다. Q라는 점이 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X2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씁시다.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평균 변화율과 같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 그래요. 위치. 그랬을 때 T2 아이고 미안해. 딴 사람은 썼죠 T1. 선생님 따라서 안 썼죠. 평면이에요. 그럴 때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우리가 그때 그거를 순간 속도라고 하는데 순간 속도에서 이 순간을 뺍시다. 그래서 속도라는 개념으로 그냥 하고 이제 그냥 dt 분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질 텐데 x를 ft라고 주어지면 그러면 f 프라임 t가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리량에서. 그죠? 그게 이제 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고 이거 하나 더 써. VT 여기는 AT 이거는 V 프라임 T 그냥 합시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가속도 구하라면 가속도 구해서 두 번 미분해서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쓸 건데 여기선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안 쓰지만 사실은 t 이거 x를 몇 번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법이라고 합시다. x가
P라는 물체가 있고 P라는 점은 X는 FT로 가고 있고 GT로 가고 있어. 이게 이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만난다. PQ가 만난다 라고 하면 FT랑 GT랑 같다는 거죠.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그치? 맞아요. 두 번째 방향이 P의 방향이 바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 시작했어. 이게 뭐냐면 속도가 0인 점인 거예요. 속도가 0. 따라서 F'T가 0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예. 원점을 출발했고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는데 그런 건 그거 말고 뺍시다. P의 위치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2t래요. 이렇게 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0일 때하고 2일 때의 각각의 위치를 PQ로 구해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X0은 0이고 당연히 0이죠.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0에서 0이 아니면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x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 16 정도 나오네. 따라서 평균 속도는 T2에서 2에서 T1 0 빼고 나머지 점씨가 Q에서 P값을 빼시면 돼요. 8이다 이렇게. 단위까지 써야 되면 뭐 미터 퍼 세이커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단위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속도를 구하세요. 속도는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3 t제곱 더하기 12가 되죠. 가속도까지 다 구해버립시다. 를
이렇게 식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미분계수 구하듯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가속도 1은 이렇게 나오죠. 운동을 바꿨다. 운동을 바꿨다는 건 뭐라고요? 속도가 0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속도가 속도에서는 그냥 여러분 나온 식 그대로 이때까지 미분하시고 별로 이렇게 물리적 내용 많이 쓰지 말고 미분해서 쓰시면 돼요.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x 그거 vt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2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럼 3t 제곱은 t 제곱은 4가 되죠.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t는 2가 되죠. 왜? t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시작했다면 우리가 시간은 뒤로 갈 수는 없어요. 2초 후보다. 따라서 t는 2초 후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문제인데 뭐 높이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미분이 갖고 있는 미분의 의미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